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추가로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오늘 추가로 발표된 내용을 좀 들여다볼 텐데 조국 장관의 목소리로 특수부 축소와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듣고 돌아오시죠.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합니다. 현재 7개 청에 있는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 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특수부 특수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한다는 내용인데 서울, 대구, 광주 세 곳을 남기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왜 세 곳인지도 중요하고 이 지역에 대한 어떤 반론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그 지역 안배 차원에서 지금 3개를 남긴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지금 대검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입장은 그렇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형사부하고 특수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제 특수부를 없애면 이제 대구 지검이 하는 활동이 너무 이제 줄어든다는 거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외사부나 뭐 관세, 뭐 항만 관련된 그런 특수사라는 부분이니까 좀 다른 특수미가 예.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없앤다는 건데, 사실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부산에서 다루는 특수부 사건이 대구에서 다루는 사건의 10배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훨씬 사실상 그 기관의 그 기능 중심으로 했다면 대구가 아닌 부산을 택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부산을 제외하고 대구 특수부를 존치시킨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이걸 이제 일본 검찰과 비교해서 일본 검찰이 뭐 3곳 정도 남겼으니까 우리도 3곳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3곳을 선택한 원래 지역적인 안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백성문 변호사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숫자, 그러니까 왜 3곳인가? 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세 곳이라고 먼저 발표를 했었죠. 예. 그리고 나서 이번에 정말로 이제 세 곳을 택한 것인데요. 그러면 왜 세 곳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일본을 뭐 본받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처음에 7개를 줄이는데 4곳으로 줄여가지고는 예. 이 줄이는 어떤 표시가 안 나니까 예. 3곳으로 줄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3곳을 남기기 위해서는 영남권, 그다음에 수도권, 예. 그다음에 또 호남권 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예. 어쩔 수 없이 대구를 남긴 것 같은데 예. 아까 백 변호사 얘기한 대로 예. 대구를 남기는 것이 꼭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그 의문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원래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 정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중부권까지는 담당하는 예. 이 정도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 세 곳이라고 처음에 발표했던 여기에 너무 함몰된 것은 아닌지 예. 이런 어떤 비판도 가능하지요. 예. 네, 이렇게 특수부 폐지뿐만 아니라 또한 특수부의 명칭 변경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조국 장관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죠. 존치하는 3개 청의 특별수사부의 명칭도 반부패 수사부로 변경합니다. 이로써 1973년 대검의 특별수사부가 설치되면서부터 시작된 특별수사부라는 명칭이 약 45년 만에 폐지됩니다. 명칭 변경을 통하여 그동안 특별수사부의 수사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특별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소수 특수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조직 문화를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들어보고 왔는데 특수부를 축소하고 명칭도 46년 만에 반부패 수사부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름만 바꾸는 건 아무 의미 없죠. 그건 뭐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 잠시만요. 네. 지금 네, 저희 방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다시금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한다는 그 의사를 밝혔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지금 취임한 지 35일 만인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이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들어오는 내용을 지금 저희 여러분께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 필요가 있겠는데 하단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미 사퇴의 어떤 소위 이 어떤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게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입장문입니다. 일종의 좀 저희가 이 내용을 전격적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35일 만에 물러나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속보가 지금 들어와서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 하겠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미안하다. 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을 위로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취임 35일 만인데요. 네, 검찰 개혁을 위해서 그동안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만 하겠다. 국민께 정말 죄송하고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미안하다. 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을 위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이 내용은 관련된 내용을 취재하는 이 기자들을 연결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 전에 두 분의 변호사가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상황을 당연히 예상을 못했겠습니다만 두 분도 예상 못하셨을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워낙에 서초동 또 광화문 여러 집회가 그동안 이어져 왔었고 지금의 상황을 두고 봤을 때 저희가 뭐 추측밖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일단 백성문 변호사께서는 조국 장관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일단 저희가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사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론이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쪼개지고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의 지표가 지금 현재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좀 흐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조국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한 그런 국민적 여론이 좀 안 좋아진 거란 말이죠. 물론 예. 찬성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예. 그렇다면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사실 이 지지율도 유지하기가 좀 힘들 것이고 그러니 이제 조 장관 입장에서 이제 조 전 장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예. 나는 이 자리에 연연하려고 시작을 한 게 아니고 나의 사명은 검찰 개혁이었는데 검찰 개혁을 위해서 가족들이 이렇게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나는 이 일만큼은 최소한의 초석은 다지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예. 그래야 본인의 스스로 지금까지 검찰 개혁에 관련된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전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브리핑을 하고 마치고 이제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 발짝 물러나겠다. 이거는 사실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적인 의미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자,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보기에는 좀 이 시점이 항상 그 시점에 따라서 예. 해석이 되는 것이거든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예. 본인이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계속해서 어떤 그 완수를 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에 걸쳐서 피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8일에 이어서 오늘 다시 2차로 이 검찰 개혁안을 발표를 했단 말이죠. 예.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사퇴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미로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오래 전부터 조국 장관입니다. 아직까지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으니까요. 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로로 그리고 국민들도 이 검찰 개혁을 수행하기에는 마땅치 않다. 예. 그런 얘기가 있어 왔고 본인도 그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 사명을 완수하겠다.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버텨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버티던 것을 갑자기 내려놓았다는 것은 예. 정치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 예. 오늘 정경심 교수가 다시 5차로 소환 조사가 됐단 말이죠. 네. 예. 그리고 조국 장관을 이 칼끝이 향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검찰의 칼끝이 이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원래는 이제 10월 출구설 또는 11월 출구설이 있었고 예. 10월 말이라든지 11월 초에 가서 사퇴하는 것이 아니냐. 예.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이 동반 사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 뭐 보도가 좀 되긴 그런 얘기가 했습니다만.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는 지금 없고요. 예. 전격적으로 이렇게 사퇴를 했다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본인을 향한 검찰의 수사 예. 네. 내지는 정경심 교수를 향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더 이상 버티기에는 대통령께 너무나 누가 된다는 본인의 어떤 판단 이 두 가지로 일단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저희가 들어봤고
일단은 입장문의 제목이 이겁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 조국 장관의 입장문 제목은 이렇고요. 오늘 이제 전격적으로 사퇴를 한다면서 이제 여러 내용 중에 골자만 저희가 조금 언급을 해드리면 역할을 여기까지라고 결정한 배경에는 가족들의 얘기가 좀 나오고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 특히 젊은이들에 대한 얘기가 좀 등장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장관이 사퇴를 하는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강 변호사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본인이 이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제 청와대에 보고를 한다든지 혹은 일단 주말에 좀 일정이 있었습니다. 네. 검찰과 법무부의 인력들이 만나가지고 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 또 당정청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 소식을 접하기 전에 사실 뭐 여의도 정가에서도 먼저 알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여론들이 일정 부분 언론에 녹여져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10월 출구, 11월 출구서 이런 것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그 연관관계를 감안한다면 실제 이건 단독으로 결정하기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이거는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예. 당연히 청와대하고 사전 조율이 있었을 것이고요. 예. 오늘 아까 이 내용문을 좀 살펴보면 네. 이게 아까 검찰개혁안 발표한 직후에 갑자기 사퇴 의사가 생겨서 이런 글을 작성했다고 보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예. 저는 오늘 처음부터 검찰개혁안 발표, 그 이후에 본인의 사퇴, 여기까지 일련의 이 전 과정을 예. 어느 정도 청와대와 조율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미 정해져 그렇죠. 있었던 네, 처음부터 상황이겠군요. 정해져 있었던 상황이겠죠. 여기까지 사퇴까지 예, 예. 이게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은 뭐 당연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론의 향배가 너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네. 지금 현재 더 버티는 게 한계가 있는데 문제는 예. 오늘 아침 알았던 그런 개혁안마저 발표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면 예. 정말 아무것도 안 한 법무부 장관이 되기 때문에 예. 나는 그래도 검찰 개혁을 위한 초석은 다지고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 부담을 드리지 않게 물러나겠다는 의사가 이제 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또 일각에서는 내일이 법무부 국감이잖아요. 네. 사실 요즘에 국감하면 원래 정보기관의 잘잘못을 따져봐야 되는데 온통 모든 기관의 국감이 다 소위 말해서 조국 장관으로 다 채워진 상황이다 조국 보니 국감이다, 이런 조국 표현을 많이 국감이잖아요. 했죠. 네. 그럼 내일은 어떨까요? 마찬가지가 내일은 더 되었겠죠. 심한 만약에 더 나왔으면. 했겠죠. 그런 것들까지 이 사퇴 시점을 정하는데 고려가 된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 국감을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백병께서 해주셔서 실제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비 일학일 수도 있는 네, 것이고요. 맞습니다. 근데 내일이 이제 법무부 국감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앞서 잠깐 정리했을 때도 어떤 심적인 부담이 있는 건 뭐 인간으로서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국감이 내일이었다.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사실은 있을까요? 내일 국무회의가 있거든요. 예.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안을 이제 확정짓겠다. 지금 이제 규칙 같은 거 말이죠. 그러니까 시행령 같은 거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내일 국무회의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해야죠. 예. 그러니까 법무부 관련 시행령 개정이라든지 법무부 관련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하고 거기서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 아직까지 일이 남아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내일 국감이어서 오늘 사퇴를 한다? 지금까지 조국 장관이 보여온 그런 어떤 행동 내지는 행동 양식에 보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요. 예. 법무부 장관이 물론 이제 국감이 뭐 내일 하루만 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뭐 반복되는 것이지 네. 갑자기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사실은 이 대통령하고 미리 만나가지고 잠시만요, 네. 변호사님. 지금 국회 상황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화면을 좀 보고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입니다. 지지율이 많이 빠졌는데 그것을 감안해야 되는 건가요? 조국 장관이 그거를 파악하고 하신 건가요? 오늘 결정된 건가요? 사퇴 여부가? 글쎄요, 그건 오늘 다음에 그러면 조 말씀드릴게요. 장관의 의사가 오늘 전달된 건가요?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하다는 말씀도 있으시던데 그것도 대통령께서 수보회의에 말씀하실 겁니다. 3시 수보회의를 2시 수보회의를 3시로 그래서 밀쳐놨습니다. 그때 말씀 주실 거예요. 안에 회의가 갔다 온게 어떤 내용? 예. 전달해 조심하시고 발표 시점에 예. 오는 거예요? 지금 국회 상황이죠. 예, 국회 상황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면담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뒤따라 나온 이 강기정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요. 그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 한 가지 요청. 조국 장관이 언제 사퇴 의사를 밝히신 건가요? 그건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네. 뭐 청와대의 뜻인가요? 아니면 조국 장관님 본인의 뜻인가요? 장관님의 결심이었어요. 네. 사퇴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오늘 그 회견문 속에 다 들어있죠. 그걸로 가름할게요. 예. 생일로 정당 지지율 빠진 거에 대해서 대통령님은 3시에 수보회의에 모두 말씀을 통해서 대통령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빠졌는데 그것을 감안해야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좀 비켜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조국 장관이 그거를 파악하고 하신 건가요? 오늘 결정된 건가요? 사퇴 여부가? 글쎄요. 그건 오늘 다음에 그러면 조 말씀드릴게요. 장관의 의사가 오늘 전달된 건가요?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하다는 말씀도 있으시던데 그것도 대통령께서 수보회의에 말씀하실 겁니다. 3시 수보회의를 2시 수보회의를 3시로 그래서 밀쳐놨습니다. 그때 말씀 주실 거예요. 안에 회의가 간단한 게 어떤 내용? 예, 국회 상황을 저희가 좀 잠깐 보고 왔는데요. 뭐 저희가 앞에서 다뤘던 질문들을 그대로 역시 기자들 역시도 정무수석에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이전에 일정 부분 교감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제 강기정 수석은 계속 이제 고민을 해왔던 것 같고 이제 본인의 어떤 입장이 이 발표문에 잘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2시에 원래 이제 청와대에서 수보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3시로 좀 미뤄진 상황이고 거기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입장이 발표가 역시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말씀 나누다가 도중에 저 화면을 보여드려가지고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수보회의도 2시를 3시로 미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뭐 예정돼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미룬 거지 어제 뭐 오늘 3시 하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것은 오히려 대통령하고 미리 얘기는 물론 전화라든지 이런 걸로는 됐을지 모르지만 예. 오늘 이전에 안 됐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럼 수사와 연관이 있느냐는 것으로 이제 문제가 귀결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물론 수사와 연결은 되지 않는다. 예. 그야말로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다. 그리고 본인이 아까 젊은이라든지 예. 내지는 대통령께 누가 된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리고 불쏘시개 역할이 끝났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사퇴를 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은 사실은 뭐 수사와 연결되지 않고요. 예. 그렇다면은 이거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이 시점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11시에 이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무회의가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까지는 마치고 그리고 16, 17일 가서 사퇴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나온 얘기가 물론 이제 법무부 국감입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그랬다 그러면 그거는 뭐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현직 장관으로서 거기서 답할 건 답하고 또 맞을 면은 맞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오늘 사퇴를 했다? 이것도 좀 얘기가 일리가 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수사와 일부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그다음에 사퇴를 하는 데에는 조국 장관의 뜻만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의 뜻이라든지 이 상부의 뜻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회에 연결을 해봤을 때 기자들의 질문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오로지 장관의 뜻이었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건 뭐 조국 장관 그 임명될 때도 그래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나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만둘 때도 혼자 결정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제가 아까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가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일 법무부 국감 얘기도 하고 여러 얘기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조국 장관이 그동안 비난하는 쪽에서 보면 아니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를 받는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하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특수부 얘기도 아니 그 가족을 조사하는데 특수부인데 특수부를 축소해? 이게 결국 가족 수사 막으려는 거 아니야? 결국 더 나아가서 본인에게 향하는 칼날을 무력화시키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들 가졌잖아요. 어찌 보면 조국 장관에 대해서 비판하는 쪽에 가장 주요한 이슈가 이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안 발표를 하고 그럼 이 안에 대한 진정성은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자리를 계속 보존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게 더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게 저는 가장 좋은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만 그러면 이 검찰 개혁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거라는 건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권도 생각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승부수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던지고 그리고 물러나야 그 다음에 검찰 개혁 조금이라도 진행이 될 수 있지 계속 조국 장관이 자리에 앉고 있었다면
사실 우리 오늘도 아마 특수부 얘기 나면 결국 또 이 조국 장관의 가족 수사와 관련돼서 예. 이런 식으로 하려는 것 아니냐. 우리 지금 나오는 뭐 인권 관련된 여러 가지 예. 그 검찰 개혁안도 예. 대부분 다 들어보면 조국 장관의 가족 이야기로 다 들어맞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인권, 뭐 별건, 맞습니다. 심야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죠.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걸 발표하고 지금 현재 가족들이 수사받는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유지하는 게 예. 오히려 본인의 진정성 측면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고 네. 그리고 대중들에게도 예. 아 나는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 최소한의 이 역할은 우리 가족분 이제 나는 물러나서 자연인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본인의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진정성은 좀 국민들에게 하소연하고 호소를 하겠다는 취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치적 계산이 깔리지 않을 수가 없는 예. 그런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가족을 둘러싼 어떤 수사가 이 검찰 개혁을 명분을 더 오히려 약화시킨다라는 그것이 오히려 아킬레스건으로 조국 장관에게 남아 있을 것이고 그거를 이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또한 이제 정권의 부담일 거라는 자신의 부담이 또한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겠는데 저희가 사실 두 분의 변호사님을 모셔놓고 검찰 개혁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찌 됐든 이 정치적 해석이 맞물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서 제가 마찬가지로 강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면 이 촛불 집회, 그러니까 서초동 촛불 집회를 주최하는 사람들의 주최 본부의 마지막 발표가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 통첩이었죠. 최후 통첩이라는 제목을 달고 이제 촛불 시위를 마지막으로 할 것이다. 라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비락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제 질문이라는 게요. 네. 그것도 혹시 감안을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뭐 전혀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렵겠죠. 법적인 어쨌든 해석은 간에 계속 뭐 부탁드려야 그것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법적인 해석은 아닙니다만은 예, 예. 지금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조국 장관이 사퇴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3시에 이제 수보회의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들어봐야 되겠는데 예. 어쩌면 사퇴를 해도 다음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다시 임명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퇴를 갖다가 한다고 얘기했지만 이것을 수리를 해서 예. 그야말로 이제 면직이 돼야만 예. 조 장관은 끝나는 겁니다, 임무가.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 당장 법무부 국감에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무회도 가야 되고 그때까지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조 장관이 이렇게 사퇴 발표를 하고서 그야말로 대통령께서 전격 수리를 해서 예. 이 면직이 다시 말해서 임무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인지 예. 아니면 다음 장관이 바통을 이어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도 이제 들어봐야 됩니다. 그것도 사실 남아 있습니다. 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 장관이 바통을 넘기고서 나가겠다라고 했다면 이 시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예. 지금 10월 이제 중순 아닙니까? 예. 그리고 10월 말 예. 그때 가면 또 이제 패스트트랙 뭐 공수처 법안이라든지 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도 지금 예. 뭐 처리를 해보겠다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합니다. 예. 쉽지는 않겠지만 예. 그런 것과 연관을 한다면 빨리 서두른다면 조 장관이 그때까지 지금 불쏘시개 역할뿐이 아니라 예. 여기 상정돼 있는 여러 가지 뭐 규칙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법안이 이제 통과될 때쯤 가서는 조 장관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니까 예. 불쏘시개가 되는 게 아니라 걸림돌이 됩니다. 그때는 네.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는 조 장관이 있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쯤 가가지고 물러나고 예. 새로운 장관이 들어서는 예. 이걸 생각했다면 지금 시기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그냥 바로 물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예. 내일부터 일 안 한다. 예. 이렇다면은 뭔가 다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와 관련됐다든지 그 다른 요소라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사에 대한 수사죠. 부분.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예. 내지는 조국 장관을 향한 칼날이 바로 들어왔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예, 그 설명을 받고 제가 네. 다시 하나만 여쭙자면 네. 수사에 대한 부분을 거론해 주셔가지고 혹시나 뭐 물론 이제 수사에 대한 보고를 절대 가족과 관련된 수사에 대한 보고를 조국 장관은 안 받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검찰에서 들려오는 검찰발 소식에 의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오늘 내일로 만약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혹시나 부담이 됐다면 그건 역시 작용할 수 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하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예. 있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 장관이 멘탈이 강하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텨왔는데 네네. 만약에
검찰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부인을 통해서 당연히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내지는 조 장관의 어떤 그 정무적 감각에 의해서 법적 감각에 의해서 그런 판단을 했다면 예. 그것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예, 강신업 변호사 이런 해석을 백성훈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요. 예. 일단은 정경심 교수 오늘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오늘 조사를 끝으로 아마도 예. 신병 확보 여부를 고민할 거예요. 강신업 변호사님 말씀처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얼마 전에 또 조국 장관의 동생이 영장이 좀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저희가 그에 대한 뭐 정치적 해석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지금까지의 조 장관 스타일이라면 이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거는 만약에 정경심 교수의 영장이 청구되는 게 아니라 예. 발부가 됐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청구가 임박했다는 것만으로 부담을 느낄까? 네, 그건 조국 장관의 지금 스타일상으로는 이 네. 오롯이 수사만 놓고 보면 그것만 가지고 미리 사퇴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했다고 보기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수사와 관련성이 있다면 오히려 조국 장관 본인에 관련된 수사 내용들이 예. 어느 정도 뭐 조국 장관들 이거는 뭐 이거 완전히 다 가설이기 때문에 예, 예, 다 알 수 저희가 얘기한 있다면 추측입니다. 조국 장관 스스로 사실 만약에 검찰에 소환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예. 장관직을 가지고 이제 사실 소환에 임하는 건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죠. 예. 뭐 그 전까지는 그러더라도 계속 갈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들은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 현실적으로 이번 정권 하에서도 한번 그 과거에 한번 있었죠. 정무수석이 한번 예. 그 뭔가 돈 받은 문제들로 해서 예. 사퇴하고 출소한 적이 있었어요. 예, 예. 그렇다면 모르겠죠. 그 정도가 되면 모르겠지만 예. 정경심 교수의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 오늘 이후에 예. 그게 높아서 미리 사퇴한다.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조금 너무 많이 억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수사에 듭니다. 관련된 것만 가정해놓고 본다면 본인과 관련된 거라면 모르겠는데 네. 정경심 교수의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조금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청구가 된다는 것이 왜 그것이 별개 아닌 일입니까? 예. 물론 청구가 될지 안 될지 그건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전 그리고 이제 별개 아닌 게 아니고 이제 백성문 변호사가 얘기하는 게 뭐 가설이라는 말을 하는데 가설이라는 말을 여기서 써서는 안 되고요. 예. 우리는 사실에 의해서 합리적 추정을 하고 합리적 예측을 하는 것이고 평론을 하는 것입니다. 예. 가설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어쨌든 간에 물론 이제 그 조 장관을 직접 겨냥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청구 그것이 됐을 가능성을 이제 우리가 예측해 가지고서 조 장관이 그만뒀다. 그거는 모릅니다. 정확히는. 예, 하지만 그 장관 부인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된다는 것이 장관이 물러나기에는 마땅치 그 정도까지는 물러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조 장관이 해왔던 어떤 그 행보를 본다면 예, 예.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사실은 광화문 집회라든지 여러문 집회에서도 그렇고 조 장관은 원래 빨리 물러났을 사람입니다. 저는 검찰 개혁을 주창해 왔고요. 대한변협에서 일을 하면서도 예. 그렇지만 검찰 개혁은 예. 조 장관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검찰 개혁은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되는 것이고 예. 개혁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 힘은 도덕성에서 나오고 정당성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미 정당성과 도덕성이 조국 장관은 무너졌단 말이죠. 그 무너진 것은 수사뿐만 아니라 본인이 해왔던 여러 가지 말들과 지금 본인의 행태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도 무너졌단 말이죠. 그래서 조 장관은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만약에 거기다가 자신의 부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생각을 했다면 여기서라도 만시지탄이지만 물러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물러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는 지금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본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가설이라는 표현을 쓴 건 지금 저희가 정확한 팩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예. 여러 가지 가능성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의미고 예. 저도 역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사실 지금 온 가족이 수사받고 있는 상황이면 검찰 개혁 어렵죠. 그리고 조 장관에까지 칼날을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조 장관이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어렵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예,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경심 교수 영장 청구만으로는 그간의 조 장관이 보여왔던 이 행보를 봤을 때는 예, 예.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저도 절대 아니고요. 당연합니다, 그거는. 예. 그게 아니라 이런 그 수사와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의 영장이 청구된다는 것만 가지고 지금까지의 조 장관 행보를 쭉 봤을 때 이것만 가지고 내가 물러나겠다고 결심을 하지는 예.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께서 이제 일어나셔야 돼서 저희가 마지막 질문 좀 드리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요. 혹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는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검찰은 제 생각엔 그래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런 논란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수사를 진행한다고 했고 예. 그에 따라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검찰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물론 서초동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촛불 집회를 열고 검찰 개혁과 조국 장관 수사 중단을 외쳤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구호일 뿐이고요. 수사는 수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조국 장관이 이렇게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간의 지금 특수부 축소나 여러 가지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냈던 그런 의견들이 사실 의구심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있었고 예. 굉장히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느꼈단 말이죠. 일단 윤석열 총장은 이제는 그런 짐에서는 좀 벗어나고 예. 오늘 지금 정경심 교수 조사하고 있고 앞으로 신병 확보 여부도 지금 달려 있는 상황이고 또 동생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 영장 재청구 입장 밝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런 것으로 수사 동력이 흐트러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진 않습니다.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고요. 강신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혹시나 검찰 수사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진다면 그것도 사실은 지금 백성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수사는 수사의 내재적인 원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의 조건, 수사의 한계를 지켜서 수사하는 겁니다. 예. 문제는 조국 명동 서일필이라고 태산 명동 서일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조국 장관이 35일 동안 장관을 하면서 굉장히 시끄럽고 정말 태산이 흔들리듯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검찰 개혁안이라고 한 것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엽적인 것들 몇 가지가 눈에 띄긴 합니다만은 예. 사실은 불쏘시개 정도라고 본인도 얘기했는데 예. 그 정도 역할밖에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마치 조국 장관이 해야만 검찰 개혁이 되는 것처럼 예. 검찰 개혁은 당연히 조국 장관의 것인 것처럼 이렇게 돼 왔는데 사실은 이렇게 조국 장관이 사퇴한다고 하고 보니까 예.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 실질적인 검찰 개혁 이런 것도 아니고 결국은 몇 가지 검찰이 먼저 던진 것도 있고 예. 법무부에서 제시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완수도 못하고 나가는 이 마당에 무엇을 위해서 과연 조국 장관은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지금까지 35일 동안 고집을 했던 것인가라고 예.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도 수사는 처음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찰 개혁 얘기를 원래 이제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은 조국 장관 유임 사퇴 이거와 관계없이 검찰 개혁이라는 큰 틀은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것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이름을 바꿨습니다. 특수부를 축소하고 반부패 수사부. 이게 46년 만의 일이라면서요. 이름을 바꾼 거는 일단 어떻게 보세요? 무슨 특수라고 그러면 이제 특별한이라는 뜻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치 다른 부에 대해서 우월한 것처럼 예. 이런 어떤 느낌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특수라는 말이 과연 맞는 거냐. 예. 공안부, 형사부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수부라고 하는 것이 기업범죄라든지 공무원범죄라든지 예.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분야인데 딱 어떤 이름을 붙이기가 마땅치 않으니까 특수라는 말을 갖다 붙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보통 이제 그것이 부패 수사니까 네. 반부패부라고 바꾸는 것이 낫겠다. 예. 그리고 이제 대검찰청에도 반부패부거든요. 그래서 예. 통일시킨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이름을 바꾸는 거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제는 이 특수수사라고 하는 것이 뭘 해왔냐면 지금까지 거악척결을 해왔단 말이죠. 예. 거악척결. 예. 그러니까 기업범죄라든지 내지는 공무원범죄라든지 권력형 비리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부를 갖다가 약화시킬 경우에 그런 어떤 거악 비리는 누가 할 것이냐? 그것도 형사부에서 물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점이 이제 하나의 우려가 됐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과연 특수라는 이름을 바꾸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렇게 특수부를 갖다가 축소시킬 경우에 기업형 비리나 권력형 비리 같은 이런 거악 비리는 어떻게 척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뭐냐면 인권 존중의 수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를 없앤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조직 이기주의를 부려가지고 소위 검찰 식구들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검찰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예. 이런 것들은 당연히 척결해야죠. 그리고 또 인권을 존중한다는 거. 근데 네. 여기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점 꼭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마치 피의자의 인권, 피고인의 인권, 수사 시간을 축소시킨다, 여러 번 부르지 않는다, 다음에 피의자나 피고인의 그 피의자 같은 경우 소환할 경우에 공개 소환을 금지한다. 다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피의자, 피고인, 쉽게 말해서 죄를 지었다고 의심받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의 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피해자 인권, 다시 말해서 살인을 해가지고 그 유가족의 어떤 그 인권이라든지 그 아픔이라든지 이런 피해자 인권이 별로 나타나 있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이라 예. 이 국민 속에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마치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 특히 피의자 인권이니까 수사 분야니까 네. 이것이 이제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예. 다만 이로 인해서 국민 대다수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이 도외시될 가능성 이거를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권력형 비리나 거학 비리는 어떻게 척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여전히 남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검찰 힘 빼기, 검찰 힘만 빼면 된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를 없애고 조직 이기주의를 폐지한다는 그런 것은 맞지만 예. 검찰의 힘을 뺨으로써 검찰을 약화시키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발표된 그리고 8일 발표된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도 있고 그다음에 인권을 갖다가 특히 피의자 인권을 상당히 도모하는 예.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은 드리고 싶지만 역시 이로 인해서 대다수 또는 피해자의 인권이 여기에 의해서 축소되거나 예. 도외시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죠. 예. 피의자, 피해자 역시 예, 뭐 둘 다 그렇죠. 국민 모두를 챙기는 그렇습니다. 예, 검찰이 그러니까, 돼야 된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형법만 해도 이미 2000년, 2500년 동안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아주 저울처럼 재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잘못하면 지금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만 강조하다 보니까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범죄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선량한 국민의 인권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도외시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사퇴한 조국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장관이 오늘 이제 검찰 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오늘 오전에 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있어서 이걸 먼저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와 제도화에 못지않게 온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 정립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합니다. 기수, 서열, 상명하복 중심의 권위적 조직 문화를 바꾸어야 합니다. 검사와 검사, 검사와 직원,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서도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검찰 구성원들도 뜻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촛불 국민들은 다들 자기 일을 하러 나온 것에 불과하다라는 어느 기사 제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라는 말씀을 국민들께서 먼저 몸소 실천하시면서 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게 주어진 일과 소명에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의 법제화, 제도화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도 법률 개정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노력이 모여 몇 년 후의 미래검찰 모습은 사람이 먼저다를 가장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는 국민과 인권 중심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는 이제 저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이 시간에는 쭉 검찰 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다뤘어야 되는데 앞서서 저희가 뉴스를 시작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좀 긴 시간 앞서서 개혁 얘기를 좀 못했어요. 이 내용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다뤄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 텐데 일단은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 강신업 변호사께서 정리를 해주신 대로 여러 부분들이 나왔습니다만
구체성이 없다라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별건 수사나 수사 장기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효적인 방안, 구체적인 방안이 일단은 보이지 않는다. 뭐 물론 국회로 넘어간 여러 입법 사안을 제외하더라도 검찰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나온 이 2차 방안을 보고 나서는 실효적인 방안이 있는가? 이런 의문점은 좀 남는데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별건 수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원래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거를 그것이 이제 사실은 또 혐의가 안 나타나고 하니까 예. 다른 걸 갖다가 수사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검찰이 이제까지 무수부리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뭐 절도죄라가 이제 혐의가 있어서 불렀어요. 예. 그럼 절도의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절도 혐의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절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치 횡령은 없는지 배임은 없는지 뭐 또 성폭행, 성범죄는 없는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별건 수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권 보호에 있어서 가장 역행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없애야겠다는 것인데 그리고 또 수사 장기화라는 것도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해서 그 사람이 수사를 갖다가 받고 싶은 그런 어떤 편한 시간에 나름대로 또 짧은 시간에 해야만 일상적인 일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수사를 계속해서 오래 끄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였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 실효적 예. 통제 방안을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검찰을 통제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놓진 않았어요. 예. 왜 그러냐면 예. 사실은 별건 수사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금지돼 있는 거예요. 예. 예. 법에는 함정 수사라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예. 별건 수사라는 것도 안 되는 건데 그걸 편법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원래가 이 편법으로 하는 걸 막기가 더 어려워요. 불법보다 더 막기가 어려운 게 편법이거든요. 예. 그럼 요거를 이제 별건 수사를 하면은 처벌하겠다. 그 검사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별건 수사를 막을 수 있겠지만 예. 그런 방안이 아니라 별건 수사를 뭐 못하도록 어떤 제도나 어떤 규칙을 만든다든지 내지는 그거를 시스템을 만드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별건 수사를 못하게 하려면 그걸 별건 수사를 하는 경우 그걸 처벌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예. 또 하나 이 별건 수사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편법으로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별건 수사냐, 예. 요건 별건 수사냐 아니냐. 그러니까 A-1은 별건 수사고 A-2는 별건 수사가 아니고 이게 어렵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원래 금지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이 별건 수사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또 금지되는 별건 수사의 범위라든지 예. 그다음에 별건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네. 별건 수사를 했을 때의 제재나 어떤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화시켜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이 개혁안을 급하게 내놓다 보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법무부에서 정하지 못한 거예요. 또 수사 장기화 방안도 장기화를 어디까지 장기화라고 볼 것이냐, 예. 몇 번 부르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냐, 그다음에 장기화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제재하고 금지할 것이냐 예. 이런 것들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련은 굉장히 이것이 세밀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좀 노력을 해가지고 예. 방안을 찾아야 될 겁니다. 네,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네. 실효적인 방안이 구체적으로 그렇죠. 나오는 걸 저희가 기다려봐야 네. 될 것 같은데 사실 법무부가 이번에 이제 발표하면서 검찰 감찰화도 강화한다는 방안이 이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이거 뭐냐면요. 원래 이제 검찰의 감찰권은 대감찰청에 있어요. 1차 감찰권.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가 2차 감찰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법무부가 이렇게 감찰권에는 별로 개입을 안 하고 대검에 맡겨놨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검사의 감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찰 내에서 자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이 잘 안 됐다는 거죠. 뭐냐면 제 식구 감싸기.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검사는 사실은 판사는 그래도 검사가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하면 재판이라도 받지만 예. 검사는 검사의 어떤 범법 행위를 기소를 안 하면 예. 재판까지도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바로 그것이 기소권이라고 하는 무서운 권력인 거거든요. 예. 그것도 수사권도 갖고 있고 예. 수사 종결권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감찰권이라고 하는 것도 만약에 대검에서 이거를 갖다가 무야무야 뭐 우리 식구인데 뭐 이렇게 봐주면 예. 이게 그냥 유야무야 됐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 요거를 이제 감찰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예.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미리 했어야 되는 걸 지금까지 안 하고서 갑자기 지금 하겠다는 것도 예. 비정상인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법무부가 지금까지 검찰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라고 예. 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죠. 근데 법무부가 검찰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예를 들면 우리 흔히 이제 국방부로 표현하면 국방부의 문민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그동안 이제 법무부 장관을 만약에 비검사 출신이 만약에 앉아 있었다면 그동안에 어떤 견제가 가능했을 텐데 그동안 검사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에 제 식구 감싸기 아니라는 비판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어떤 인사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있어요. 저는 뭐 제도를 시스템을 바꾼다, 규칙을 바꾼다 다 좋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검찰 개혁은 인사와 예산입니다. 인사와 예산. 인사와 예산. 그런데 이 인사라는 걸 사실은 그래요. 정치 권력이 사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고 그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통제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이익을 보려다 보니까 예. 법무부에서 검찰을 제대로 통제를 안 해도 이걸 모른 척 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나의 사익을 고려치 않고 예. 즉 정치 권력을 잡고 집권 세력도 예. 내 사익만 고려하지 말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언젠가 부탁할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조금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예. 이걸 참는 거예요. 이제 좋게 말하면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그걸 또 약점을 갖다가 정치 권력의 약점을 쥐고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 집단 이 집권 세력과 그다음에 검사가 윈윈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 잘해주셨는데 그 검찰청에서 검찰총장 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요. 예. 그러면 그 사람하고 검찰하고 안 친할 수가 없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총장 하다가 법무부 장관 갔다 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하면 되는데 예. 그것이 이제 인사라든지 또 내 식구 챙기기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자신의 어떤 사익 내지는 정파의 이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예. 결국 검찰권이 비대화지고 예. 검찰권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그런 약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사실은 조국 장관이 들어서서 나름대로 물론 이제 조국 장관이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마땅했느냐는 비난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예.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견고한 카르텔을 흔들었다는 그런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 그러니까 견고한 카르텔이 있었어요. 카르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 예. 이거를 갖다 깨부셔야 되거든요. 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깨는 데에는 어쨌든 조국 장관이 원튼 원치 않든 역할을 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조국 장관이 이제 카르텔을 흔들었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뭐 구체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사안을 이제 계속해서 좀 실효성 방안을 찾아 나가야겠지만 오늘 발표한 검찰 개혁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보셨을 땐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오늘 얘기한 건 그거예요. 이낙연 총리도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 이제 세상을 바꾸려면 법과 제도를 바꿔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은 가장 이제 큰 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 있어요. 예. 검경수사권 조정안, 그 다음에 또 공수처 설치안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이제 법으로 해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과 제도 말고도 조직 문화와 행동을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사실은 검찰청에서 밤새워서 조사하고 뭐 또 8시간 이상 조사하고 또 예. 여러 번 부르고 이런 것들은 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없고 하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것은 하나의 조직 문화고 검찰의 어떤 수사 행동인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바꿔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번에 얘기한 것들은 그것들을 그냥 검찰에 맡겨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도록. 검찰이 그래도 인권을 갖다가 보호하는 기관인데 예. 알아서 하겠지. 설마 뭐 피의자 인권을 갖다가 그렇게 유린하겠어? 예. 이런 생각이 있던 거죠. 네.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것까지도 규칙을 개정한다든지 예. 그전에는 이제 인권보호 준칙이었는데 준칙보다는 인권보호 규칙으로 예. 그러니까 법무부를 영어로 만든다든지 예. 그래서 검찰의 어떤 그 수사 관행이라고 하는 거 근데 거기에서 나쁜 관행 이런 것들도 하나의 법제화하겠다. 예. 시행령이든 규칙이든 예. 준칙이든 이런 것들이 하나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역시 이 인권에 대한 어떤 그 고찰인데요. 예. 사실은 이런 말이 있어요. 검찰은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인권 보호 기관이다. 네. 이게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가 인권을 보호하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검찰이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인권을 유린한 예가 많은 거예요. 예. 아까 불러가지고 여러 번 뭐 부르고 또 심야 조사하고 그다음에 윽박질르고 압박하고. 예. 근데 그건 뭐냐면 내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의 인권은 침해돼도 돼 이런 식이잖아요. 예.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피의자도 인권이 있는 거고 중요한 거고 피해자도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거고 예. 국민도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아까 검찰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는데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들어오면은 솔직히 봐주고 예.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예. 저 국정농단 할 때도 모 씨가 들어왔을 때는 마치 그 검사하고 마치 뭐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봐주는 것 듯한 그런 사진이 찍혀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예. 그런 식으로 검찰이 사람에 따라서
법 적용을 달리한다는 그런 어떤 비난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작은 것까지도 이렇게 규칙화하고 이것이 사실은 검찰에 맡겨놨지만 제대로 안 됐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법제화한다, 제도화한다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검찰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도 또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검찰이 또 안 지키면 누가 그럼 그걸 제재하고 처벌할 겁니까? 다시 또 검찰을 기소하는 건 검찰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기소 못해요. 예를 들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니 또 공수처 설치니 검찰을 제재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제어할 수 있는 권력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공수처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은 전 동의합니다. 네. 예. 근데 문제는 공수처가 지금 검찰과 판사와 경무관급 이상 뭐 경찰은 수사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예.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뺐어요. 이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함께 포함시켜야 된다는 포함시켜야죠. 얘기죠?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이 사람들도 굉장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본인들은 언제나 국민들을 위한다고 말하겠지만 예.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네. 원튼 원치 않든. 예. 그러니까 늘 권력은 타락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같은 분이 오신다면 예. 대통령이 된다면 문제 있을 수 없죠. 그렇지만 세종대왕 같은 분만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만든다는 건 지금만 보는 게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 100년을 보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넣어야 된다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네. 그런데 지금은 처음엔 대통령을 넣는다 그러더니 또 빠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 공수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은 공수처법을 만드는 것이냐? 그것은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해서 다시 말하면 공수처라고 하는 하나의 권력기관을 또 만들어서 예. 그 대통령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예. 즉 다시 말하면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 점은 저는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예. 거학을 척결하는 거 그리고 권력 비리를 척결하는 거 여기에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든요. 예. 지금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국민이 의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 도대체 특수부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누구를 위한 계획이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개혁의 과실은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 모든 국민이요. 그런데 이것이 일부의 국민에게만 돌아간다든지 예. 권력자에게만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범법자에게만 돌아간다든지 예. 어떤 범법자가 있어요. 그야말로 예를 좀 들자면 이춘재 같은 범법자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범법자도 물론 인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할 때는 예. 인권을 지켜서 해야죠. 그렇지만 그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수사를 강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수사를 갖다가 장기화할 수도 있는 거고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심야 조사도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심야 조사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금지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은 1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어요. 예. 검찰은 20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수사를 갖다가 오랫동안 못하게 한다면 이 기간을 늘려야죠. 그러니까 10일과 20일이 아니라 20일을 30일로 늘려서 예. 수사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게 해야죠. 예.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수사 시간을 줄인다면 그렇다면 어떤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 구속수사가 더 필요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무조건 늘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수학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저울과 같은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특별법이 만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특별법을 자꾸 만들다 보면 이것도 자꾸 만드는 것이 형법으로 안 되고 형사소송법으로 안 되고 검찰청법으로 안 되니까 자꾸 다른 법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법을 만들다 보면은 원래 법과 안 맞아요. 톱니바퀴가 안 맞다 보니까 한쪽으로 기울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법의 기본은 한쪽으로 기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은 저울과 같은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피의자 인권을 강화하는 법은 만들었는데 예. 피해자 인권을 강화하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예. 그러면 이 저울이 기울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피해자의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점도 우리 법무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거학 척결이라고 하는 거 국민 예. 입장에서는 이 거학이야말로 척결할 대상인데 예. 이것이 혹시 약해진다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여쭙고 싶은데 공수처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네. 저희가 지금 35일 만에 전격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앞선 일부라고 표현하면 일부에서 다뤘고요. 지금 이제 2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3시 20분 정도에
법무부 청사를 나오는 조국 장관의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 가능하다면 현장을 연결해서 마지막 퇴근길에 조국 장관의 어떤 입장 발표를 간단히 들을 수 있다면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검찰 개혁의 핵심은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처럼 전 들려서 맞아요. 네. 아까 공수처의 수사 범위, 대통령까지 포함한 이 범위를 네. 지적을 해주셨고 또한 공수처장을 그렇죠. 누구로 앉히냐에 대한 문제가 좀 남는 것 같아서 네. 기소권, 수사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일단 공수처 얘기를 먼저 해주셔가지고요. 공수처장은 그러면 어떻게 선택이 돼야 되고 누구를 앉혀야지 공정한 겁니까?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검찰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염원이었어요. 예. 그리고 제대로 잘 안 돼 왔어요. 네. 근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 와가지고는 검찰총장을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들어섰고 예. 그런 다음에 상당 부분 그 점이 좀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금 보이는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늘 정치 권력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고 정치 권력은 늘 검찰을 어떻게든지 요리를 하려고 해요. 그것이 하나의 권력의 속성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공수처장은 제 생각입니다. 예. 대통령이 지금 이제 임명하는 것으로 아니면 뭐 국회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근데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안은 공수처장에 한해서는 예. 검찰의 검사들이 예. 직접 선거로 뽑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들의 직접 예, 선거. 검사들의 직접 선거. 검사가 우리나라에 한 2,500명 정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사들의 직접 선거로 공수처장을 선출한다. 예. 그리고 그 임기를 완전히 보장한다. 예. 지금까지는 말이죠. 검찰총장 임기 있다고 그러지만 임기 못 채우고 나간 사람이 더 많아요. 마찬가지로 공수처장이 있다고 할 때 예. 과연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그럼 정치 권력으로부터 흔들리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예. 그래서 임기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그런 검찰총장 임기 보장하지 않느냐. 그런 임기 보장은 안 됩니다. 선출직만이 진짜 임기인 겁니다. 임명직은 이것을 임기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어쨌든 검사 아니면 검사와 검찰청의 뭐 직원들이 공수처장을 직접 선출하는 방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선출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난감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 이 검사는 이제 행정부의 한 조직인데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지금 임명을 해와가지고 다른 어떤 해왔는데 예. 법무부 장관도 선출을 임명직인데 예, 법무부 예. 장관도 예. 근데 공수처장을 선출을 해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 이거는 이제 국민의 동의만 있다면 예. 국회의 어떤 합의만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을 타고 있는 공수처안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저는 주장을 이제 예, 저는- 강신업 변호사께서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갑자기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요거 하나 정리를 하고 저희 가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조사 중단을 요청했고요. 네. 귀가 조치를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또 조국 장관 사태와 어떻게 맞물려서 해석이 될지는 이어지는 뉴스 1번지 시간에서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조국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실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무부 개혁위원회, 검찰 개혁위원회의 두 번째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오늘의 이 사퇴 의사 입장 발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서 좀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네. 그런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지 3시간 뒤에 본격적으로 사퇴를 하겠다라고 조국 장관이 발표를 했고요. 이제 곧 있으면 법무부 청사를 나서는 조국 장관의 마지막 퇴근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네, 입장문 발표에서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린다면서 검찰 개혁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일단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조 장관은 가족 수사로 인해서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들어온 속보 하나를 저희가 강신업 변호사께 여쭤보면 검찰 조사를 중단해달라 이렇게 정경심 교수가 요청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중단 요청을 했다는 건 뭐 건강의 문제가 좀 힘들다 네. 이런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예. 물론 이제 조사를 충분히 다 해서 뭐 돌아간다면 모르겠으나 지금 예. 나오는 얘기는 중단을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 지금은 심야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보통 뭐 늦게까지 하지도 않을 텐데 지금 벌써 3시 아닙니까? 예. 그럼 몇 시간만 더 하면 오늘의 조사를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중간에 요청을 한 것은 건강 문제이거나 아니면 지금 조국 장관의 이 사퇴 소식 이 얘기를 듣고서 어떤 지금 계속해서 조사를 좀 받기 어렵다. 좀 다음에 받으면 안 되겠느냐. 뭐 두 가지로 보여요. 근데 조국 장관이 지금 우리 앵커께서도 지금 나올 것이고 마지막 퇴근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다만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조국 장관이 사퇴 의사를 표시했다고 그래서 지금 수리가 안 되면 다음 장관이 올 때까지 계속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네. 하나만 정리하면 네. 내일 있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네. 차관이 또 대신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은 예. 일단은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하고 내일부터는 차관이 대응을 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럼 어쩌면 바로 그냥 조국 장관은 여기서 장관으로서의 어떤 임무는 더 이상 행하지 않는 것으로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야만 지금 또 나온다는 것이 설명이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6시에 보통 퇴근하는 것인데 예. 지금 사퇴 의사를 표시했다고 그래서 바로 또 3시에 나온다는 것도 약간 좀 설명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사의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닌가. 예. 그리고 내일부터는 차관이 대응을 한다든지 다른 예. 방법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물론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다음 법무장관을 이제 정하겠죠. 예, 예. 그때까지는 어쨌든 자신이 뭐 그 노력은 하겠다. 뭐 밖에서라도 예. 뭐 그런 생각으로 지금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예. 네. 검찰 개혁과는 또 별도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오늘로 다섯 번째였네요. 번째죠? 다섯 예. 번째였기 때문에 이번 주에 사실 이 검찰 조사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그렇습니다. 앞서 네. 저희가 짚어봤습니다만 영장 청구 어떤 신병 처리 방침도 마찬가지고요. 추가적인 소환 조사 더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조사는 수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 친동생의 영장이 기각된 상황이고 재청구 방침도 밝혔습니다만 아직 정경심 교수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그래요. 사실은 신병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수사를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수사를 다 한 상태에서 신병을 확보한다? 그건 사실은 이유가 없어요. 도주할까 봐, 증거 인멸할까 봐 그래서 구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5번 벌써 이제 수사를 했단 말이죠. 뭐 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수사를 충분히 해놓고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그거는 사실은 조금 앞뒤가 안 맞아요. 할 증거 인멸이 있다면 벌써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도주할 것 같았으면 벌써 도주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사실은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겠다는 의사 아닌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지금 혐의가 중대하다든지 혐의가 좀 방대하다든지 다른 사람과 형평성 예. 뭐 이런 것들을 조범동 씨는 구속이 됐다든지 예. 이런 것들을 본다면 또 안 하기도 어렵다는 것도 있어요. 이것이 이제 검찰의 딜레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조국 장관의 오늘 사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어쩌면 그것을 뭐 의도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으면 보통은 이제 속전속결로 합니다. 한 2번 정도 부르고서 바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예. 근데 5번을 부를 때까지 청구를 안 했다. 예. 이거는 이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니면 스모킹건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거나 예. 아니면은 지금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충분히 협조를 하지 않아서 예. 조사가 아직도 미진하다 뭐 이런 것일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정경심 교수의 건강이 뭐 정말 너무 나빠서 예. 그래서 청구하기는 좀 부담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저는 처음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봤습니다만은 예. 지금 2단계 와가지고는 청구할지 여부가 저로서는 좀 반반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예. 어쨌든 그 하든 안 하든 이번 주 말까지는 예. 결정을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번 주 말까지는 네. 정리를 할 것이다. 네. 긴 시간 저희가 강신업 변호사 오늘 함께했는데요. 시간 관계에서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